1962년 워싱턴에서 알래스카로 비행하던 C-124 글로브마스터 2라는 공군 비행기가 큰 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탑승자 전원 총 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악천후로 인해 추락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이후에도 추락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2012년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헬리콥터 승무원이 알래스카의 콜로니 빙하에서 추락한 비행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조각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실제로 실종된 비행기임을 확인했어요. 그 이후로 약 10년 동안 매년 여름마다 여러 군 단체가 콜로니 글래시어라는 작전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들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52명 중 40명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이 임무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전사한 전우를 절대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지 못한 전우를 데려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알프스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1961년 그림 같은 알프스를 탐험하던 등산객들이 우연히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산길 정상에서 얼음으로 반쯤 얼어붙은 시신이었습니다. 처음에 현지 경찰은 등산사고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고고학자들은 이 남성이 5,000년 전에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이 얼어붙은 진구에게 웨치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인근 웨츠탈 계곡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얼음 미라로 꽤 유명해졌습니다. 웨치의 얼어붙은 상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독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웨치가 빙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가 목숨을 잃은 이후 아무런 방해 없이 얼음 속에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빙하와 빙원은 더운 여름날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웨치뿐만 아니라 시체, 사냥도구, 말 해설물, 심지어 고대 스키와 같은 다른 고대 유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고고학자들은 비슷한 유적지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꽤 많은 유적지를 발견했고 이 유적지들은 빙하 고고학이라는 성장하는 분야에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깊은 동결 속에서 더 많은 고대의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아 보여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으로 넘어갑니다. 2018년 윌리엄 테일러와 닉 자머는 몽골 알타이 산맥의 설산을 탐험하던 중이었어요. 그들은 얼음 속에 숨은 고대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보물창고 안에서 황토색으로 장식된 잘 보존된 3,000년 된 화살촉을 발견했어요. 그토록 오래된 유물로는 보기 드물게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진은 동물의 힘줄 조각이 아직 붙어있는 청동 화살촉과 같은 다른 유물들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얼음 속에 갇혀있던 수백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어요. 몽골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수세기 동안 얼어붙어있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유콘, 미국, 이탈리아, 시베리아,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이루어졌죠. 수천 개의 지점이 확인됐어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기록과 보존을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환경을 야생으로 정의하는 데 도전하고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자연과 어떻게 공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단순한 아이템도 찾습니다. 샌들처럼 단순한 물건을요. 노르웨이 중부의 한 산길에서 발견된 이 샌들은 약 17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길을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눈과 얼음이 적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어진 이 샌들은 그 시대의 로마 샌들과 비슷합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사냥꾼들이 해발 1600m가 넘는 높은 산에서 절제점을 발견했어요. 근처에 매장지가 없는데 왜 이렇게 외딴 곳에 칼을 두고 갔는지 의문이 들었죠. 고고학자들은 칼의 주인이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 후 2011년 얼음이 녹으면서 거대한 새총을 닮은 특이한 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물체는 기원전 4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길이가 1m가 넘고 칼자국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물체를 의아하게 여겼어요. 한 팀원이 건초나 나뭇잎을 동물 사료로 운반할 때 썰매의 짐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타웅 또는 플라이어로 인식하기 전까지는요. 이 지역 사람들은 트랙터가 보편화된 1950년대까지 건초 썰매의 플라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수천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털복숭이 메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생명체는 소중히 간직돼 있지만 약간 낡은 장난감처럼 생겼습니다. 3만 9천 년 전 전성기를 누렸던 이 고대 거인은 지금까지 발견된 매머드 중 가장 잘 보존된 매머드예요. 최근 시바리아에서 발견될 때까지 빙하 얼음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특유의 덥수룩한 털도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동물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곽강을 받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멸종된 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암컷 매머드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들은 숨은 보물, 즉 얼음 밑에 보존된 매머드의 혈액 샘플을 발견했어요. 연구진은 이 고대 피가 매머드를 되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잘 보존된 근육 조직도 발견했어요. 그 매머드는 50세에서 60세 사이였을 때 얼음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매머드의 피가 발견되면서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멸종된 생물을 되살리는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어요. 연구팀은 살아있는 코끼리에게 난자를 이식해 22개월 동안 임신을 시켜 적어도 한 마리 매머드 세포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탑승하세요. 프랑스 알프스로 갑니다. 우리는 46년 전 에어 인디아 비행기가 비극적으로 추락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부지런한 산악 구조대원과 그의 이웃과 동행할 거예요. 그들은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빙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후 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이 있어요. 파리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그 가방을 찾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에 외교 우편물과 외무부라고 적힌 꽤나 멋지게 보였어요. 에어 인디아 항공편은 1966년 1월 뭄바이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중 급강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7명이 함께 추락했어요. 가방 안에는 물에 젖은 외교 우편물 외에 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오래된 인도 신문 더미였습니다. 그 외에도 비행기 객실 조각, 신발 한 짝, 전선 뭉치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보물들이 산에서 발견됐어요. 2014년 여름 과학자들은 54년 전에 워커라는 지질학자가 남긴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워커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어요. 그는 병을섬의 바위에 숨긴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매우 놀라웠어요. 1949년에 워커가 바로 그 돌에서 빙하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그 거리는 51m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이되자 그 거리는 122m로 늘어났어요. 연구자들은 이 두 측정값의 극명한 대비가 지속적인 지구온난화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노르웨이 산맥의 얼음이 녹아 보물창고를 드러내는 타임머신을 상상해보세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어있던 바이킹 유물 800여 점이 발굴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의 분주한 무역 네트워크와 고대 상업에서 산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엿볼 수 있어요. 가죽 신발, 아늑한 모직 장갑, 세련된 튜닉, 깃털이 달린 화살촉, 말굽, 지팡이, 바이킹 요리사의 도구 키트에서 나온 주방 도구 등이 발견됩니다. 바이킹 진마 기념품도 있어요.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 고대 여행 습관과 그 길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모험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